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트럼프 만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올라갈 만한 재료들 찾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도 또 호재로 인식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러네요. 거기다 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이던스를 제시했네요. 가이던스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리딩방이라기보다도 네. 다우존스 지수 조만간에 머지않았다고 5만 포인트 그 얘기를 합니다. 5만 포인트 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한 8% 정도만 더 오르면 5만 포인트인데 네. 이 5만 포인트는 그때 4월 2일 날 그 상호관세 네. 발표 나고 나서 그때 한 4월 7일, 8일 네. 그 무렵까지 장이 많이 밀릴 때 당시 그 피트 나바로가 한번 입에 올렸던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금방 보게 될 거다 했는데 또 5만 포인트를 갖다 언급하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가뜩이나 이제 약간 포모 기운이 강한 시장인데 트럼프 대통령 5만 포인트 제시해서 저기까지는 일단은 못 먹어도 그 분위기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글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리딩방은 이렇게 몇 번 먹여주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연 리딩방이니까 거기다가 뭐 특별히 가입 회비도 없는 데인데 뭐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네요. 한번 믿어보죠 뭐. 미국의 뭐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예, 살짝 또 이제 주말 넘기면서 임시 예산안 부결되고 의회에서 그래서 또 뭐 셧다운 얘기도 슬슬 나옵니다만 셧다운은 벌써 한 2만 번 정도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거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뉴스 아니에요? 그런 것 결국에는 예. 뉴스 볼 때는 뭐 섬찟한 단어입니다만 지금까지 늘 별일이 없었던 관계로.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대표님, 이제 뭐 이제 별 감흥도 없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 얼마나 가슴 뛰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저희나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건 뭐 당연한 걸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은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지간한 증시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한번 한 주간 정리해 보시면은 지난 한 주는 FOMC 끝나고 당일은 사실은 워낙 그 금리 측면에서 보자면 네. FOMC 직전에 좀 급하게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 어떤 매도세 채권 쪽에서 그리고 당일 이제 이슈가 중국에서 엔비디아 제품 구매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명령 내리면서 이제 테크들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0.2, 0.3 정도 마이너스. 그 다음 날부터 뭐 오버슈팅 또는 슈팅인지 오버슈팅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했던 대로 인슈런스 컷이다라는 명시도 분명히 해줬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연말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기운. 방금 정민 앵커님께서 그 시장 매트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 걸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누차 언급드렸던 OBBBA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국채 시장에서도 바이백을 한 4차례로 지난 회차 때 사실은 분기마다 그 FRB에서 국채 바이백을 1회 뭐 1,250억 달러 하여튼 이게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전 회차에서 네 번으로 늘리면서 규모도 확 늘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국채 금리 뛰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아주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제 중간 선거 할 거고 익히 우리 몇 번 언급했던 대로 미중 이 무역 갈등도 연내에는 저는 빠르면 3분기 내 늦어도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선거 모드 돌입하면서 군불 짚힐 거라고 봤는데 그런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미증시 보면 최근에 뭐 이거 오버밸류에이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좋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빅테크 여전히 좋고 여기 중소형주까지도 가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 저희도 내내 중소형주를 강조드렸지만
그 미국의 총 상장돼 있는 종목이 어바웃으로 4,800개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중에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S&P 500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S&P 500 중에서도 상위 한 200개, 300개 빼고 나머지는 다 중소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소형 중에서도 예. 뭐 안 좋은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예. 미국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그 러셀 1000, 러셀 1000이라고 해서 러셀 1000 종목 정도는 그래도 중소형 중에 이익이라든가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들이겠죠. 그런 거 조금 집중해 보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금리가 분명히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 번은 더 이상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내에. 왜냐하면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고 싶어서 물가 네. 차트를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예.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뜰 요인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아, 진짜로 예, 관세 그래요?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 일시적이면서 그 강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 아.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예. 금리는 최소 한 차례 더 인하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금리 인하 기조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그 얼마나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부동산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미리 지금 한번 보고 가죠. 뭐 네. 어떻게 물가가 그렇게 뜨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자면 예. 지금 제가 차트 띄워드리는데 네. 지난 6월달에 뉴욕 페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제조업체하고 서비스업체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예. 그게 이제 파란색이 제조업체고 빨간색이 서비스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중에 관세를 니네가 얼마나 소비자한테 정가를 할 거니라고 볼 때 그냥 요약해드리면 네. 가장 왼쪽은 100% 다 정가할 거야. 가장 오른쪽은 우리는 관세 굳이 저기 전가 안 해, 그러니까 전가를 해도 네. 죄송합니다. 가장 왼쪽이 정가를 100% 안 하고 우리가 떠안을 거야.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우린 100% 다 정가할 거야. 그래도 마켓시 유지하는데 문제 없어. 지배적인 회사들이겠죠. 문제는 저 가운데 그 점선으로 칠해놓은 부분 한 50% 회사들의 한 50% 정도가 일단 일부분만 정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는 정가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정가를 할 때 언제쯤 정가할 거니? 6월 현지 서베이입니다. 저게.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정가시킬 거야라고 볼 때 3개월 내에 정가시킬 거라는 게 거의 한 7, 80% 정도 회사들이 다 정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6, 7, 8 또는 늦어도 7, 8, 9 그러면 늦어도 9월까지가 계속 대부분이 정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기업들로부터. 그럼 이제 10월 거 발표하는 11월 거까지만 보자면 그때 11월 거 발표되는 것도 물가가 생각보다 세지 않다. 이러면 아, 이 정도 수준에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그럼 정가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지난달에 골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61% 정도 관세 100에서 61% 정도를 소비자한테 이미 정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10월 달로 갈수록 67, 그다음에 70% 넘게 3분의 2 정도를 다 정가를 하겠다는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분명한 건 상품 물가는 계속 바텀아웃해서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실시간 물가 지표야 제가 늘 보여드리는 트루플레이션도 지금 2.34 정도가 이제 상단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 뛰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고 최근에 조금 꺾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쭉 정리를 해봤어요. 물가가 상승 요인, 완화 요인을 정리를 해봤는데 상승 요인은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는 못 버티고 일부분 정가를 할 거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예. 근데 그조차도 100%가 다 정가가 안 될 거라는 대충의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완화 요인을 보니까 실제로 그 실질적으로 관세를 예를 들면 뭐 25%를 부과를 한다 정부에서. 예. 그럼 이게 필드 단에서는 실제 그만큼 다 정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25%라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1%에서 12% 정도 정가가 되고 있다는 서베이 자료가 있고 이것도 역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OBBA에서 그 감세하고 설비 투자했을 때 1회로 그냥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마진을 회복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비용을 덜 쓰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보전을 받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기업이 일부는 관세를 부담을 하면서도 충분한 버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산성이 지난 2, 4분기 때 3.3% 성장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고요. 그 생산성 성장한다는 얘기는 제가 혼자 이거 생산했다면 앞으로 2개, 3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훨씬 덜어주는 것이겠죠. 가격 상승 압력을 덜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 슬로우다운이라고 써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 3가지 봅니다.
디매드 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기업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나머지 빼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든 지금 고용이 조금씩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소비도 아주 견조하게 나왔었지만 뭐 노동시장이 조금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는 급여 생활자들도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든 개량할 수는 없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조금 더 이렇게 수요발 가격 상승 압력을 좀 덜해주는 것이잖아요. 네. 예. 수요가 슬로우다운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제가 지지난달에 한번 찾아뵀을 때 1사분기에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 업체들이 1사분기에 자동차 가격을 30% 인하시켰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효과,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꽤 나온다는 소식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럼섬 개념으로 총량 개념으로 딱 보면 1사분기 때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조금 덜 했었고 이번에도 그렇겠구나. 물론 여기에 이제 정성적으로 투항이 또 그 불격을 쳐다보고 이제 그런 눈치도 좀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헌치가 딱 오는 게 이 관세가 100% 다 정가가 되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치솟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최근에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본 부분이죠. 저는 8, 9월 달에 물가가 분명히 이게 슈팅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네. 예.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기업이 뭔가 조금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또 노동시장 약간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다소 완화되고 있고 이러면은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건 호재로 봐야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패드 컷의 종류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리세션 컷, 인슈런스 컷. 뭐 다른 설명 다 빼더라도 지난 FMC에서 네네. 여기 보시는 대로 제롬 파월이 분명히 이번 인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다라고 네네. 분명히 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쭉 과거 통계를 봐도 인슈런스 컷이었을 때는 무조건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래저래 뭐 해피한 상황, 즐기는 이래저래 상황. 해피한 상황. 다만 이제부터는 업종별로 분명히 네. 이제 펀더멘털에 귀의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회사별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회사 또는 업종들을 골라서 잘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또는 뭐 저희의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방법이겠죠. 네. 이제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그러면 거의 뭐 조금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나요? 우리는 아주 심한데. 납니다. 우리 시장은. 예. 저희가 예. 매주 보는 네네. 주간 빨강색 주간 등락률 업종별로 파란색이 연초 이유입니다. 연초 이유만 딱 보자면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하죠. 근데 부동산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경기 침체가 없는 한의 금리 인하 사이클 내에서 가장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소형 같은 걸 계속 한번 보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업종별로도 지난주에 그렇게 분위기 좋았었지만 위클리 주간으로 필수 소비하고 유틸리티 그다음에 부동산, 헬스케어, 소재 뭐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락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반면에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주간 중소형주가 네. 2.16% 상승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게 나스닥이 2.2% 상승할 때 테크가 2.9 그다음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상승 수준을 기록한 게 중소형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러셀 2000이 막 좋아졌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 매수 열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제 조금 그거를 시장 전반적으로. 네, 느낌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자금의 흐름이 어떤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온 게 일단 미국채, 외국인들이 미국채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만 보자면 중국이 257억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영국이 413억 달러를 매수를 했고 일본이 추가로 38억 달러를 더 매수를 해서 네, 네. 중국의 매도분을 이미 다 오버라이드 해버렸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간단히 정리해 왔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모닝스타에서 네. 4월 달에 4천억 달러인가 미국발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됐다가 5월 달에 6천억 달러로 갑자기
월간으로 한 1조 달러 이상 자금이 확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금의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3달 지나면 이제 통계가 나올 거다. 근데 딱 지금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FMC 전후로 투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된 게 577억 달러인데 2025년 이후 YTD로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어쨌건 올해 들어 계속 유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물론 4월 8일 이후겠죠. 4월 8일까지는 계속 시장이 빠졌으니까 유출됐다가 그래서 플러스로 일단 기록됐다는 거고 그리고 현금 유출이 미국 시장에서 48억 달러가 됐는데 채권 쪽에서는 143억 달러 플러스 그리고 이제 같은 YTD 연초 이후에 글로벌 주식으로 총 684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으로 들어간 게 57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85%가 여전히 미국 시장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빠르고 미국 시장으로 계속 채권 쪽이든 주식 쪽이든 거의 뭐 압도적인 4분의 3 정도가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밑에 뭐 이머징 주식도 마찬가지네요. 네. 뭐 그중에 미국에, 중국은 미국에 54억 비해서는 뭐 절대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76억 달러 중에 54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갔다. 다 해먹네 둘이가 미국 중국에.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이즈는 그래도 비교가 안 되지만 지난주 또 FMC 있었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대표님의 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SEP 예. 경제 전망 그 요약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서 PCE 인플레이션하고 코어 핵심 PCE 인플레이션을 지난 6월 대비해서 한 20bp에서 10bp 정도 조금 이제 물가가 뜰 거라고 봤는데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0bp에서 20bp 결국 그래서 2.6% 또는 3% 정도 이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그래서 FMC 이분들이 분명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다 갖고 이제 돌입을 할 거란 말이지 미팅에. 그런데 이 정도로 본다는 이 정도의 상승세로 본다는 얘기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렇게 심하지 않겠구나. 이분들도 그렇게 보는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질 GDP 성장률이 2025, 26, 27로 갈수록 오히려 좋아지는 걸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 6월 달에는 1.4%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1.6%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일단 좋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5, 6월 달에 그 non-farm payroll 비농업 신규 일자리 줄어들었다 해서 아직 노동시장에 대한 망령이라고 하긴 좀 조금 우려가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볼 때 실업률이 4.5에서 4.4, 4.3 내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경제 체질,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바가 없다. 여담이지만 주말에 제가 이제 좀 쉬면서 네. 그 인터넷 쭉 보니까 또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달러가 FMC 끝나고 금리 인하했으니까 달러가 이제 조조해서 달러가 끝났고 네. 뭐 미국 경기가 이제 망가지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호도를 하는지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업자들 입장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 이 대표님도 이제 시작하셨더만. 이충광의 머니픽? 유튜브 이제 시작하셨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해 주시기. 그래요. 한 몇 편 올리셨어요 지금까지? 쇼츠까지 해서 지금 한 15편인가 올렸는데요. 쇼츠 포함해서. 네네. 메인은 한 10몇 분짜리에서 한 4개째 올라가고 내일 또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 썸네일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진 않으신 거죠, 대표님은? 한두 개는 자극적인데 이제 제작자분들이 뽑으시니까 제 스타일. 근데 이제 그건 또 그분들의 전문성이 그렇죠. 이게 온라인에 이게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전혀 그래서 제작자분들하고 FMC 금리 인하 별 특징 없었음, 특별점 없었음 하면은 썸네일 그렇게 달면 누가 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FMC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 글로벌 탈달러화, 심화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뭐지 싶은 사람 네. 들어와 보지.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만의 그 조금 주제는 없지만 소명의식이 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거나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 같은 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너무 좋은 쪽, 너무 나쁜 쪽도 뭐 자유겠지만 그래서 조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시작하기 위해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제 국민분들의
금융 지수를 좀 올려드리려는 나름의 소명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때에 따라서는 아주 일갈도 좀 하고 방송에서 정제된 표현으로 얘기 못했던 것도 좀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니쇼에서는 조금 아껴뒀다가 또 개인 채널에서 터뜨릴 게 많겠네. 좀 아쉽네. 근데 저는 이제 매크로 그림을 보니까 뭐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예.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여전히 저는 무슨 인터뷰? 아, 파월에 파월 지난번 파월의 FMC에서요. 기자회견에서 네네. 아직 저는 물가 이슈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가 됐건 지금 두 번째 강조드리는데 RH라고 2주 전에 그 미국의 고가 수입 가구 업체거든요. 네. 그 업체가 지지난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연말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직접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 절차, 통관 절차에 관세가 또는 물가에 얼마나 이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 이슈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고 또 인터뷰 주요 내용 중에 분명히 관세가 내년도에 실제로 발현이 될 거라는 제롬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카르피디엠이라고 시장 좋고 분위기 좋은데 내년 언제가 됐건 뭐 초반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가 때문에 한번 단기적이겠지만 시장의 발목을 한번 살짝 잡고 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한번 머니픽 들어가 봤는데 자극적인 거 하나 발견했어요.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예요? 에이, 싼티 난다, 썸네일. 에이, 뭐 평생 놀고 먹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함부로 드리면 저희 제작자분들을 폄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궁금해요. 내용이 알맹이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지금은 투자 사실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제너럴하게 예. 어떤 시기에 어디로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투자 분명히 국내 투자 100%셨다면 미국 투자를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는 반드시 섞으라는 방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그냥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아이가 2년 전에 텍사스 오스틴 가서 교환학생 하고 올 때 네네네. 굉장히 운 좋게 부잣집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에서 이제 호스트 가정에서 머물다 왔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뭐 한 수백억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하니까 아버님 때부터 이 401k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주식을 한 80% 계속 싣고 있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94년도부터 S&P 500이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30년 동안입니다. 네. S&P 500이 얼마 떴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30년 올랐어요? 동안. 1,400% 상승했고요. 140%가 아니고 30년 동안 1,400%입니다. 그 14배. 이게 달러 기준이고 원화로 환산을 하면 2,400%예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몇 프로 떴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떴어요? 올해 30% 40% 뜬 거 빼면 220% 상승했다가 230% 상승했다가 요번에 한 40% 떴지 않습니까? 그거 반영해서 딱 300% 정도 떴어요. 숫자가 300%는 굉장히 큰 것 같으시지만 30년 동안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교육할 때 써먹는 멘트인데 미국 시장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짓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실효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고 또는 늘차 강조드리지만 민간 부분의 어떤 아주 탄력적인 다이나믹스,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네. 월버무려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게 패권 국가의 이점이라면 이점이겠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패권의 반열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통화 시뇨리티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거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코스피가 처음으로 천 찍었던 게 88 올림픽 때니까. 그러면 98, 08, 18, 28 지금 40년에 3년 빠지는데 근 40년 동안에 해봐야 3.4배네요 지수는. S&P 500이 14배 오르고 원화 기준으로 24배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한 3.4배. 이건 진짜 분명히 뭔가 디스카운트가 있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특별한 차별점이 차별점이 이렇게 볼 수가 있든지. 있는 것이죠.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잘만 하면은 기업들도 잘만 하고 정책도 잘 받쳐준다면은 우리도 또 포텐셜은 있네요. 한번 튈 수 있는.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시각에는. 오늘 소신 발언해 이런 날것의 얘기를 제 날것의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네요. 날것의 얘기를 그러네요. 또 수익 정지 처분당할라. 아니면 노란 딱지 받든지. 뭐 아직 제가 뭐 수익 나오기에는 한참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벌써 구독자 수가 꽤 되는데요.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로 주변에서 보면 빠른 조금 거예요. 빠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틱톡을 우리 지금 뭐 틱톡 합니다만 이 틱톡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죠. 네, 지배권을. 그렇죠. 그러면 지분의 뭐 90%인가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고. 이사회 이사회 한 이사회 7명 구성이 중에 한 6명이 여섯 명을 미국인으로 한다. 그럼 사실 미국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회사인데 아니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인수한다는 게 그게 있어요? 오라클에서 오라클에서. 네, 그 뭐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들 다 관리하는 걸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라클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은 서치를 못 해봤는데 오라클이 가져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미국 회사들이 다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네, 거고 네. 저는 이게 미국 같이 큰 경제 덩어리에서 틱톡 하나가 얼마나 수익성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네. 개인 정보라든가 이 보안 때문에 네. 이게 걸려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바른 조치를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왜 그 연초에 그 뭐 딥식이라든가 네. 얼마 전에 또 알리바바인가요? 예. 화요일인가 알리바바에서 AI 전용 칩 만든다고 했죠. 예. 예. 그게 얼마나 기술력이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 저는 중국발 어떤 뭐 앱이라든가 예. 요새 뭐 T로 시작하는 무슨 온라인 상거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절대. 어. 개인 T로 정보가 시작하는 태무요? T로 시작하는 거 태무, 개인 정보 S로 시작하는 쉰. 네. 개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저도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뭐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핸드폰에 막 다 털어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소액 않습니까? 결제 이런 거.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한참 전 문제가 절대 되고 믿지 있는 않습니다. 거죠. 중국산 어떤 뭐 이런 거는 저 반중 아니지만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그렇죠. 아니. 반중 친미는 아니시고 그냥 이제 미국 펀더멘털을 투자하시는 거.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돈이 되면 중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3,452 그리고 코스닥 0.7% 상승 예상됩니다. 869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1,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지금 34만 7천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3만 원. 현대차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1만 4,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상승 예상됩니다. HD현대 중공업 지금 호가는 49만 6천 원, 0.6%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6만 2,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51만 원. 와, 지금 5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 호가 분위기고 에코프로빔, 펩트론, 에코프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예상 체결가 59만 8천 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도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는 31만 원으로 31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ABL 바이오 지금 강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5만 5천 원, 삼천당작 1.7% 상승 예상되고요. HLB는 예상 체결가 39,250원,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뭐 대형주들 중에서는 원전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다시 힘을 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봇, 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네요. 네. 요새 또 대세가 로봇. 또 뭐 그쪽으로 가고 네네. 있잖아요. 한 며칠 계속 예. 로봇 그리고 있고. 바이오는 예, 뭐 금리 인하 그건지 몰라도 뭐 바이오가 또 이렇게 한번 순환매 성격의 매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반도체는 이거 진짜 지금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막 날아가는 중이니까. 근데 사실 이 지수 자체는 단기적으로 어떤 과매수의 부담은 있는데 이걸 얼마나 이제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지금도 한번 점검 들어가 보니까 미국 지수들은 지금 그 개장 전 시간에 거래해서 또 약보합이거든요. 약보합이면 뭐해? 장만 열리면 가는데. 장중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득달같이 누가 또 사는데. 네. 그러니 이거는 뭐, 야, 그래요. 지금 저 야간 지수가 한 0.4% 정도였으니까 저 정도 지금 동시효과 수준에서 이제 시작할 텐데 외국인이 궁금합니다. 금요일 날 조금 팔았는데 왜 팔았는지가 그 성격상 뭐 일각에서는 무슨 약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그거는 한번 참고해 저는 보고. 환율도 좀 궁금한 게. 그러네요. 오늘부로 이제 1,400원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네요. 네, 이게 달러 인덱스는 지금 조금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원화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이게 그러면 펀더멘털이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와 펀더멘털은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괴리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저 지난주에 제가 살짝 짧게 그냥 네네. 그 환율이 다른 유로화라든가 엔화에 대해서 네. 달러가 좀 약세인 건 맞다. 글로벌 네. 시장에서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원화 대비해서는 강세다.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 요인이냐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 원화의 원화가. 약세 요인을 예. 지켜봐야죠. 그래서 주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모두에 조금 뜬금없이 환율을 보면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었죠. 한참 뉴노멀 했는데 뉴노멀이라기보다는 분명 이거는 원인이 있는 원화 약세다. 예. 그리고 지금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오히려 달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약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주식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가치인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 언론에 채권이 약한 분야에서는 주식이 세고 채권이 강하면 주식이 약하고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뭐 정상화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최근 금리가 뜨는 거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급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FOMC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달러도 그렇고 금리가 떴다는 얘기는 경제가 이제 지금도 센 수준이지만 네. 조금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조금 감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오히려 더 강해지겠구나, 살아나겠구나 하는 기대감. 거기에 또 일부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 우려 네네. 이런 것들이 금리. 그래서 제가 왜 지지난 중가에 저보고 채권을 투자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 FOMC 이후의 방향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막 3%대가 보인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통화정책 그 주간이었는데 BOJ 있었잖아요. 네네. 금리 그러니까. 동결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ETF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예,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는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어떤 찬물을 끼얹을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저는 과하게 이 중앙은행이 주식이랑 막 ETF까지 이렇게 산다는 게 몇 년 전에 야 이거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유량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뭐 리츠를 주로 이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리츠 네. ETF를 저희가 또 하필이면 그 법인 고객 자금 네. 일부 중에 네. 엔화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리츠를 좀 섞어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네. 얼마나 가격이 반영이 될지 아주 좀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물가도 우려가 되고 지금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서서히 리바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가가 좀 우려도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네. 금리는 동결하고. 동결하고.
그저 뭐 시장은 안정되고 뭐 일단 해주니까 좋으니까 그냥 다들 위에 넘어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참 감히 예전 전통 경제학이나 옛날 그 관료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할 걸 갖다가 감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중앙은행이 주식 ETF를 그냥 사버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아베 때 시작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30년을 깨트리고 온 게 저도 사실 아베는 캐릭터상 별로 이렇게 유호적이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닌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버린 거죠. 아베상 반자이지 뭐. 뭐 그런 식인데 안타깝게 아니 저기 이번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그 여성 정치인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아닙니까 지금 네.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카이치는 거의 아베보다 더 센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찍어낼 것 같은데 엔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비싸진다? 아니겠죠. 아닌 거죠. 여기서 조금 이질적이지만 저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확실히 정치하고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구나. 예. 정치가 가끔씩 경제 채널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분야를 얘기할 든지 하면은 무슨 경제에서 정치 얘기하냐 그만해라 하는데 그건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지. 그럼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라 한 아닙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정치인이 또는 나라의 헤드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렛대 효과가 있겠죠. 네. 실물 경제는 훨씬 더 크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BOJ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자고 해서 2명이나 소수 의견이 나왔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달러엔이 내려야 되는데 올라가. 네. 지금 이거는 다카이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FOMC 이후에 지금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트럼프, 시진핑 만난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좋은 재료들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주요 빅테크 기술주들 상승세도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코스피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3,461, 코스닥도 0.68% 올라갑니다. 868,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올라갑니다. 드디어 8만 원 선 넘어서네요. 81,200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까지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가 0.8% 하락합니다. 35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는 1.4%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0.4% 올라갑니다. 21만 4,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합니다. 102만 7천 원이고 KB금융 0.9% 상승 중이죠. 11만 7,600원. HD현대 중공업 2% 올라갑니다. 50만 3천 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 이상 올라갑니다. 6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와, 알테오젠이 또 50만 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7% 강세. 지금 5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보합이고 펩트로는 1.5% 떨어집니다. 28만 4천 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 올라갑니다. 3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큐렉스가 미국 식약처죠. FDA 승인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로열티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목표 주가까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1% 떨어집니다. 59만 원, ABL 바이오도 10만 6,900원으로 하락 흐름이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삼천당제약은 1.9% 상승합니다. 23만 1,500원, HLB는 1%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좀 좋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국첨단소재 지금 17% 급등합니다. 최근에 급등하다가 좀 쉬어가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윈플러스도 18% 급등하고 있고요. KCS 11% 올라갑니다. 11,630원. 엑스게이트도 6.7% 상승으로 8,8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넷 1.8% 올라가고 드림시큐리티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토시홀딩스도 4.6% 올라갑니다. 하늘소재과학도 3.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양자모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앞서 보셨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4% 강세인데 뿐만 아니라 우진도 지금 13% 급등합니다. 13,58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됐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1.5% 올라가고 우진엔텍 4.5% 상승합니다. 2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HI 한전기술도 2% 이상 상승 중이고요. KNR 시스템도 2.3% 상승세, G2파워도 8,710원으로 2.9% 올라갑니다. 에너토크 5% 강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0% 급등을 하네요. 73,300원. 엔젤 로보틱스도 8.8% 강세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소폭 오름세고요. 시메스가 2.3% 올라가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젠 R&M 5% 이상 올라갑니다. 49,850원. 원익홀딩스도 5% 올라가고요. 휴림로봇, 제우스 모두 4%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컴퍼니도 5% 상승세고 SPG 3%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그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쪽이죠. CXL 쪽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이펙트가 9% 이상 올라가고요. 유니퀘스트도 3% 상승세입니다. 심텍 3.8% 올라가고요. 지금 에이펙트 9% 이상 올라가고 마음 AI,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2%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 텔레칩스 모두 1% 이상 상승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쪽은 이제 파두가 6% 올라가고 TLB 오킨스 전자가 5%에서 4% 상승세입니다. 네오셈, QRT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52억 원, 55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 1,32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78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2억 원, 181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 지금 1,6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원 90전 상승한 1,39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참 시장 특이하네요. 환율 올라가고 시장 올라가고. 그러네요. 예. 특이하고. 네. 지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어떻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요?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등비등해요.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400개 안팎으로 비등비등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전하네요.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럼요. 이 지수가 체감이 안 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또 포모 현상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네요. 네. 예. 지난 금요일 날 BOJ 그걸로 조금 그거 했나 싶었던 니케이도 지금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야, 시장 이러니 진짜 뭐 굳이 포모라는 용어를 입에 안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안달할 수밖에 없네요. 또 외국인들도 엄청 사네.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사고. 예. 이러면 뭐 여기서 멈출 그기가 되겠습니까? 3,500이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3,500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예, 뭐 예. 꼭 3,500? 아니 저는 어쨌거나 조금만 이렇게 뭐 서울 들어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이제 보이는 게 롯데타워인데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123층이더만요. 지하 6층이고 뭐 지하는 생각하지 말고 123층. 지금 가끔씩 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 80층대에서 80층대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저 밑에 5만 근방까지 갔던 5만 밑으로도 갔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거 했는데 이제 진짜 80층 올라왔네요. 저게 123층 같으면 12만 3천. 그러니 야 참 80층도 80층에서 9만 전자까지 8만 점 8만 2천. 좀 그거 하네. 예. 그래. 아니 저기 지금 국내 시장 그래도 조금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예? 이 대표님. 네. 암만 그래도 여기 그냥 이 중간이 머니픽이라 생각하고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제가 잘 안 봐서 일천하니까 이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주변에 뭐 후배나 친구들 다 이쪽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 대충 들은 얘기라도. 바이오 쪽 되게 좋게 보는 견해들을 좀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바이오 쪽 불안해하시잖아요. 예, 이제 저는 좀 미국 시장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담이지만 이런 말씀을 너무 그래서 알테오즈를 보면 참 가슴이 쓰리죠. 알테오전을 제가 보면 5년 전에 4만 원대 저걸 샀다가 샀다가 50% 수익 나고 너무 좋다고 해피하게 입시를 했거든요. 내가 이걸 50%나 먹었다. 아, 그러면 그냥 6만 원대 파신 거예요? 근데 지금 50만 원.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제가 반면교사를 삼는 거는 아.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아,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좀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하지만 방정맞게 예, 할 일도 아니고 예, 좀 빠졌다고 해서 또 겁낼 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즈. 오히려 이거 제 주변에 또 주식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주변 얘기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10만 원대 사가지고 그냥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네. 제가 주위에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국내 종목 추천하자고 할 때 네. 몇 개 안 되는 추천했던 종목이 저게 하나거든요. 저는 안 갖고 있었지만 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바이오주들이 보통 이렇게 1상, 2상, 3상 뭐 하고 뭐 이렇게 네. 약간 거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3상 통과해도 시판 날려면 한참 걸리는데 근데 유일하게 실질적인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내가 보는 알테오젠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6만 원대 파시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이 표정 뭘까? 뭐야? 어떤 표정이요? 정민행크의 이 묘한 표정. 저요? 자기는 뭐 IonQ 벌써 털었다고 막 지난주 아까워 해놓고 아니, 왜냐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아, 아니까. 알죠. 예. 그래서 참 사람 그것도 따블 먹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사람 욕심이 원래 끝이 없고 또 올라가면 올라간 게 원래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혹시나 또 밥사러 할까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많이 사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이제 뭐 미국 쪽 워낙 전문이시니까 미국은 펀더멘탈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이따 국내 증신 또 저희 보내드리고 또 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소비세 여전히 세고 네. 리테일 세일즈는 사실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미국 소비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세일즈 0.5% 성장했습니다. 센 거고요. 근데 그 9월 18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2위 은행이잖아요. JP모건 체이스가 1위 은행이고 네. 2위 은행에서 고객의 카드 지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세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항상 발표해 줍니다. 뭐 제가 수치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9월 13일 현재 발표한 토탈 카드 스pen딩부터 쭉 보시면 많은 건 뭐 7%씩 성장하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세 여전히 세다는 거고요. 네. 정민 앵커님도 가끔 언급해 주시지만 GDP의 3분의 2를 차지한 게 맞아요. 소비입니다. 네. 이러면 일단 펀더멘털의 절반 이상은 괜찮다고 네네. 봐도 되는 것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노동시장이었는데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지난주에 26만 4천 건으로 확 뛰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또는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좀 뭐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조심스럽다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지난주에 발표된 게 26만 4천 건이 됐던 것이 텍사스에서 7, 8월달에 홍수나 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께 일시적으로 반영을 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게 23만 1천 건, 1,000건, 23만 건 예년 평균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고, 특히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고용 지표 한 5개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갖고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팬데믹 이전에 20년 평균이 주간으로 실업장 청구했던 게 34만 건이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22만 건, 23만 4천 건, 23만 건 어떤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자료는 오직 안 갖고 왔지만 GDP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아틀란타 연방원에서 GDP 나우라는 게 있잖아요. 네. 1, 4분기 마이너스 0.5%였다가 2, 4분기에 3.3% 성장했고 3, 4분기 예상치가 지금 계속 3.3에 3.4로 또 지난 주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시적으로 보나 뭐 어떤 소비라든가 노동시장 미시적으로 보나 굉장히 탄탄한 뭐 견조한 상황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주택시장이나 주택시장을 포함하는 건설 시장이 어떤 나라든 GDP 한 40%만큼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주택시장 쪽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고금리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영향을 미치는 모기지 금리가, 특히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표금리인데 그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지난 연말 연초에 7%였다가 이게 7%가 이 상승 트렌드 시작하기 한 2, 3년 전에는 3, 4%밖에 안 됐던 게 지금 7%로 갔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슬금슬금 빠져서 6.3%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모기지, 뭐 재융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수치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30%씩 상승하고 재융자 신청하는 게 56% 증가하고 모기지 구매 2.9%, 모기지 금리 6.39%. 이러니까 주택시장 경기도 지난주에 발표된 주택 허가 건수, 착공 건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연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이제 리바운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화랑 경제가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소프트 랜딩 이상, 아. 노 랜딩이다 지금. 연착륙 아니면 노랜딩. 네, 이러니까 주시장이 가는 것이죠. 노랜딩. 네, 노 랜딩이라고 봐야죠. 노랜딩. 아니 지금 이번 주말 뉴욕 시황에서 이렇게 모처럼 언급된 종목이 페덱스예요. 네, 아유. 그런데 이제 호실적에다가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 하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게 주가 장기 추이를 봐서는 이게 무슨 확실하게 턴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 지금 페덱스가 뉴욕 시황에서 언급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털까지는 조금 확장된 표현인 것 같고, 이 물동량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무역하는 예, 거, 예. 기업들이 또는 개인들이 예. 온라인 구매하는 거, 기업들이 어. 뭔가 물건 주고받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뭐 주가가 몇 프로 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페덱스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저는 페덱스 같은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의미가 있다. 네. 저기는요. H1B 비자인가? 그게 이제 전문직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H1 비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야 국내인들 뽑아, 미국 사람들 뽑아 이거죠 결국. 그 얘기로 보라. 네. 거기다가 뭐 약간의 또 예외 조항도 두나 보더라고요. 꼭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또 예외해주고. 예외로 하겠다. 네. 그리고 익히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이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석을 하긴 하지만 전 세계가 파퓰리즘, 자국 우선주의, 경제 민족주의로 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이라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이거 H1에서 멈췄구나. 잘 모르니까 H1B H1B 비자. 예, B. 예. 그 네.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저게 수수료 신규 신청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우리 돈 1000배인가가 1억 1억 4천. 1억 4천. 야,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 분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시켜주겠지만 요새 지금 인도, 저희 애가 그러는데 2년 전에 교환학생,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 대학교도
인도 사람들이 거의 80%래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이게 지정학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신 미국 사람으로 채우자. 네. 당연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얘기 결과적으로 아니에요. 미국 고용을 늘리고 싶은 거죠, 미국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